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21번째 사연입니다. 따사로운 봄날, 3학년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러나 교실의 밝은 분위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 긴장감의 중심에는 한 아이가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철수, 가명이었고 그는 친구들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눈을 때리는 등의 문제 행동을 자주 일으켰다. 그런 날이면 나는 교사로서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시험관 시술 8번 만에 얻은 아이라서 더 귀하게 여깁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서 신경을 많이 못 써요. 어머니의 말은 내 가슴을 아리게 했다. 아픈 가정사를 들으며 나는 철수의 문제 행동을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래서 1학기 내내 방과 후 4시 30분까지 남아서 철수의 행동을 바로잡아주려 애썼다. 그러나 그 아이는 매일 밤마다 GTA 같은 폭력적인 게임을 시청하고 어른도 상상하지 못할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2학기 어느 날 철수는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대회 당일 철수는 선생님, 제가 대회 못 나가겠다면 어쩌실 거예요? 라며 시험을 걸어왔다. 철수야, 선생님이 여러 번 물어봤잖아. 꼭 나가고 싶다며? 나는 최대한 다정하게 말했다. 그러나 철수는 끝내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결국 2위였던 친구가 대신 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날 저녁, 철수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대회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다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어머님, 그럴 리가요? 반 친구들이 다 들었습니다. 제가 철수를 설득했지만 아이가 결국 출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전화를 끊지 않고 철수를 불렀다. 철수야, 선생님이 대회 나가지 말랬어? 철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네, 선생님이 그랬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내게 다시 전화를 돌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대화해보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어머님, 저는 이 상황이 불편합니다. 아이나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교육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로 오셔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날 철수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왔다.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복도에 서서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만 미워해요. 저 뒷짐지고 있는 모습 좀 보세요. 교사가 저렇게 거만해도 됩니까? 그녀는 교장실로 가서도 큰 소리로 항의했다. 그리고는 복도에 주저앉아 우리 아이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대굴대굴 굴렀다. 나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다.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려고 했던 나의 노력이 왜곡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자리에 누워 생각했다. 조산의 위험도 있었지만 학교에는 나를 대신할 교사가 없었다. 내가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학교에 나가야 했다. 이후에도 철수는 수업 중에 계속해서 날 비아냥댔다. 선생님, 저러니까 애들이 말 안 듣죠. 아, 선생님도 모르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정말 분기탱천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가 뱉은 말들은 내 마음속 깊이 박혀 상처가 되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8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하다. 그때의 절망감, 무력감, 그리고 억울함이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다. TV에서 교사들이 일어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그들의 외침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린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학교에서 왜 우리는 항상 학부모와의 다툼이나 소송을 대비해야만 할까? 월급이 동결되고 복지가 축소되어도 우리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어린 교사의 죽음에 억울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며 나도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다짐한다. 교사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아이들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는 이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그저 내 잘못이 아니었다.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문제는 시스템적인 문제이기도 했다. 이제는 나와 같은 경험을 한 교사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교사로서의 나의 사명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교직에 남아있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작은 교실 속에서 벌어지는 큰 싸움들 속에서 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돕고 싶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잊지 않고 지켜나갈 것이다. 지금도 교직에 남아있는 많은 교사들이 겪고 있을 비슷한 상황들.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기를,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가슴 아프면서 정말 분기탱천할 만한 사연입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21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